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 사회, 경제 이슈, 또 그 이슈를 만드는 인물을 인터뷰합니다. 이슈 인터뷰. 네, 오늘 예고해드렸듯이 이 시간에는요,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갖고 계시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직접 스튜디오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총선 이야기, 또 다른 정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예. 예. 아니 근데 몸이 좋아지셨어요? 예, 요즘에 제가 몸 만들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아쉬운 소식은요. 30분이나 일찍 오셨는데 저희 그 로비에서 팔굽혀펴기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30회를 했습니다. 와, 예,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대의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또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니까 역시 건강해야 예. 어디 가서 한 목소리도 더 내고 예. 생각이 잘 돌아가시겠죠.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시사 토픽에. 네. 자, 일단 지역 현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양 테크노밸리. 자, 2016년에 이제 당선되셨을 당시 공약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101만 평 규모인데요. 네. 예, 그것이 이제 내년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네. 2021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원래 제가 100만 평 계양 테크노밸리 공약을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때 조금 이론이 있었죠. 상대 후보들은 이게 뭐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 전체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40만 평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계양구에 다 몰아준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쉽지 않은 거였지만 이건 네. 제가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을 네. 맡았을 때 이거를 네. 첫 번째 공약으로 집어넣고 네. 국정과제에 넣어서 이게 네, 가능하게 몇 대까지 만든 넣어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추진이 됐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실행이 돼서 2021년이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지역 현안을 잘 살피는가 하면 또 한쪽 의견은 인천 지역의 의원이 맞느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 동남아 신공항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지난 9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부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 일단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네. 국가 전체 이익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지역 왜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지금 승객이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 포화 상태에 포화 빠져 상태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4단계 착공식을 네. 하게 됩니다. 이제 활주로 제1, 2, 3활주로에 4활주로까지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네. 지금 동남권 신공항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공항과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네. 이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결정되더라도 10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7,200만 지금 수용인데 네. 네. 올해 7,200만이 넘어섭니다. 네. 그래서 1억 명이 곧 이제 네. 시대가 그래야죠. 되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 부울경이 총 800만인데 전라남도까지 하면 1,00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뭐 한 싱가포르, 홍콩 560만에서 한 700만 정도 규모의 도시인데 네. 실제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을 왔다 갔다 한 그 승객 규모는 5천에서 7천만입니다. 네, 네. 거의 10배 규모예요. 그 거주 지역 인구에. 비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저 부울경 사람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 네. 나가려면 너무 불편해요. 사실. 네. 네.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네. 그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사실 우리 인천의 노후된 산업을 첨단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네. 삼성바이오 비롯해서 뉴욕 주립대학 그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회사를 유치했잖아요. 네. 그 유치가 가능했었던 핵심 이유는 인천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부울경도 지금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기계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이 이제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뀌려면 그런 항공 화물을 실어날 수 있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되는데 김해공항 가보면 완전히 군사공항이고 분지 안에 갇혀 있어서 747 같은 대형 그 항공기나 여객기가 뜨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남아 신공항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올 9월에 그 한 지역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게 인천에서 유일한 4선 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최근 청와대 내각 개편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라는 배쇄진까지 치며 외교부 장관 역할을 자처했는데도 외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죠? 못 봤는데. 못 보셨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9월에. 네. 예, 자 그럼 못 보셨다고 해도 자, 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아시다시피 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고 네. 지금도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정책을 네. 뒷받침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뭐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네. 뭐 이미 지나갔죠 그게.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는 개각의 필요성을 네. 안 느끼고 계셨기 네.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당 대표 도전을 했다가 네.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당을 대표해서 국정을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요새 보니까 또 이제 강경화 장관의 그 총선 차출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아마 송영길 의원이 제일 뭐 영순위로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도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 장관의 이제 책무가 맡겨지면 혹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뭐 지금은 총선이 중요하니까요. 네. 총선을 지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또 이제 송 의원께서 이제 자기 정치적 색깔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도 있고 굉장히 소심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즉 이 원전 폐지 또 석탄 폐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죠. 반대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죠. 네네. 우리 모두가 뭐 원전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이 원전과 공존이 불가피하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계속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려간 만큼 석탄 화력을 중단시키는 게 급선무다. 원자력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사실 신고리 오리코기를 그 공론화 추진을 통해서 이제 계속 건설하기로 했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저는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원자력 에너지는 공존이 불가피하다. 이미 20개가 넘는 이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지금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현재 원전이 가동이 될 텐데 원자력 전문가들이 더 이상 진입이 안 되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가 학생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이게 노후화되는 원전이 위험해졌을 때 누가 이거 안전을 관리하고 또 원전 폐기 산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부분이 많아요. 스마트 원전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잘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일종의 예지력이나 예견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사안이 나오면 이게 차후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혹시 그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열심히 국정이나 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제가 사실 몇몇 안 됐을 겁니다. 그걸 공언했던 사람이 그 힐러리가 다 우세한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 법무장 맡았을 때도 문재인 후보님한테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캠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북미 관계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 과감한 접근으로.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일부 맞아 떨어진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 능력은 그렇게 큰 부분 차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견력에 대한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렇습니다. 네. 국가 전체의 전략을 짤 때 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네. 제가 삼성바이오를 우리 인천에 유치한 이유도 앞으로 BT 산업으로 간다. 네. 제가 스토리를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포철을 만들어서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네.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네. 두 번째 전두환 노태우 때 84년도인가요? 수원에 삼성 반도체가 시작이 돼서 네. 우선 안암 반도체부터 네. 됐습니다만 네. 반도체는 IT 산업의 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업사회에서 IT 지식정보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꽃을 피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냐? 나는 BT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인천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동아제약, 아지노 모토가 모여서 네. BT 산업으로 해서 우리 인천 송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짚어줘야 정치하는 거답다라는 뭐 그런 국민들의 응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네.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 그 민주당과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 당시 문자 메시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괜찮으시겠죠? 네. 물어보십시오. 자, 내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에 대한 언급이 담긴 내용이었던데요. 이 공천에 휘말리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수많은 저의 지지자들이 네. 제 카톡을 통해서 이런저런 뭐 의견을 전달한 거 우연히 네. 보다가 그게 기자가 찍은 모양인데 네. 여러분 뭐 인터넷 가면 댓글부터 뭐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해찬 대표한테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뜨거운 게 이제 선거 이 총선입니다. 거기다 보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선거제 개편도 있는데, 자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 이제 개항을 이제 지역구가 개항을 두고 계신데, 자 개항을 지역구 말고 험지 출마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 뭐 이런 곳에 가서 좀 험지 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종로로 보내주겠습니까? 지금 종로로 임종석 의원이 출마하려 그러는데 정세균 의장이 예를 들자면 뭐 종로 같은 뭐 험지를 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너 오란 데가 있냐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예 송영길은 제 고향이 전남 고흥이기 때문에 네. 고흥이나 전라도 광주가 험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죠. 거기가 뭐 내가 험지가 고향이 아닌 거죠. 무슨 뭐 경상도나 된다면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인천 내부에 지난 4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나는 당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 자리나 지금 송도 지금 민경욱 네. 자리로 네. 가라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송도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네. 여기 그 이제- 얘기 한참 예,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최원식 의원님한테 네. 제 친구였잖아요. 네네. 탈당하지 말아라. 이 계양 제 지역구를 맡아서 이제 이어서 한 분이 최원식 의원 아닙니까? 네네. 아니, 최 의원이 계속 지역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최 의원하고 같이 경선하러 나가겠냐. 네네. 나는 당연히 송도로 갈 테니 피하겠다. 당을 지켜주라 네. 부탁했는데 고민하다가 네. 결국 압력에 못 이겨서 문병호, 신학용, 최원식 세 분이 다 탈당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계양구가 험지가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3파전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또. 근데 계양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연수도 사실 박소영 변호사가 제 말을 듣고 끝까지 지켰으면 아마 당선됐을 거예요. 네. 민경욱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박소영 변호사가 흔들리는 바람에 급히 윤종기 네. 인천지방경찰청을 모시고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한강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바람에 네. 20몇 프로를 가져갔잖아요. 그때도 그 서로 한강원 의원이 안 나왔으면 윤종기 의원이 충분히 이겼습니다. 예, 근데 또 민경욱 쪼개졌죠 의원은. 표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 오히려 송도에 있는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박찬대 당선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신동근 의원 지역에 황우리 의원이 나오니까 네네. 그쪽으로 송영길을 보내야 된다. 네네. 나는 신동근 의원이 이길 수 있고 제가 네. 부시장으로 모셨던 분을 나오지 말라고 네. 제가 가는 게 맞겠어요? 그것도 또 그러네요. 그래서 네. 신동근 네. 의원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 전체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상황과 정황을 볼 때 그냥
본인 현재 지역구를 지키시겠다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 이것은 내 개인이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래도 개인 의향을 지금 나오신 김에 그렇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저는 뭐 저 지역에 일단 계양 네. 테크노밸리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네. 사실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되려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좀 대단한 기업도 세계적 유치해야 기업들을 되고, 유치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 뭐 초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할 일이 많이 있으시군요, 숙제가. 예. 자,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끝으로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또는 또는 이제 국민들에게 인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네, 우리 인천은 정말 비전 있는 도시입니다. 네. 부산 시민들을 제가 요즘에 자주 만나는데 상당히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네. 예, 인천은 아주 커나가고 있고 또 박남춘 시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남북 관계가 풀려야 이게 한 단계 더 비약을 할 텐데 네. 그 분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으로 또 말하면 언제든지 적금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 남북 관계가 풀리면 네네네. 일종의 적금 타듯이 네네.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양을의 송영길 의원과 함께 직접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